제일 좋은 의견 3개를 뽑아서 시상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 얘기해. 어차피 다 얘기해야 돼. 빨리 얘기해. 네, 좋아요. 제가 불소를 팔 때 설명드릴 때 만약에 제 나이 또래면은 아까도 똑같은 나이대 환자분께서 오셔서 똑같이 하고 계시다. 뭐 예를 들면 제 나이 때면은 저도 하고 있고 네. 제 친구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메라 좀 가까이 오시고. 네.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저보다 이제 한 40, 50대 정도 되시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고, 그 나이 때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딱. 너무 잘해서 이건 바로 시상해야겠어. 너무 잘했어. 왜냐면 난 사실 지난번에 세미나하고 영희쌤이 진료서 설명하는데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불소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불소는 스케일 우리 측까지 스케일 하시는 분 거의 다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고도 그러니까 환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예 같아. 다른 친구도 어차피 이거 우리 측까지 하는 분은 이거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죠? 되게 설득력 있게 약간은 비슷한 또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슷한 성별이나 비슷한 나이대 얘기를 하면 효과가 더 훨씬 크다고 했는데 그런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환자 컴플레인 나오거나 이럴 때도 사실 그 여러 가지 해보면 약간 뭐 원래 많은 분들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사람들이 또 잘 받아들이거든요. 원래 치과에서는 그래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게 사회적 증거에 이제 타당한 거니까 또 네, 또 그냥 보통 내진하시고 계속 조정을 하시잖아요. 조정하실 때 다들 마취하셔서 높이 조정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 좀 사용해 보시다가 다들 괜찮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높이 좀 안 맞아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어쨌든 이거 바로 시작하는데 또 시작 안 하고 이상하니까 그러니까는 교합 조정하고 원래 조금 처음에는 불편들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보통 괜찮다고 하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얘기죠, 그렇죠? 사회적 증거를 바로 보통 분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얘기인 거죠. 원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프로세스로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이 훨씬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또 있나요? 치과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돼요. 그쵸. 치과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따라도 다 됐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오해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는 그냥 희망자만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세미나 때는 무조건 다 한 명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사람은 얘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다음 주에는 꼭 치과에 관련된 걸로 한 가지씩 다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중에서 3명을 시상을 할게요. 이거는 잘하는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플라이어는 많이 가져왔죠? 플라이어는 큰 거 작은 거 다 가져왔죠? 아니 다 가져와요. 큰 거 작은 거 다. 오늘 이제 와이어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브라켓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일단 선생님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는 게 와이어일 것 같아서 와이어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교정에서 쓰는 와이어는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악궁의 형태대로 돼 있는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돼 있는 와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형태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휘어져 있는 거를 아치 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듯한 거를 스트레이트 와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 세부적인 형태로 들어가면, 네. 세부적인 형태로 들어가면은 한 개씩 보여줄까? 엔딩 부분 실습도 좀 할 거라서. 그 세부적인 형태로 들어가면서 크게 라운드형하고 그다음에 렉텅글러라고 해서 사각형인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렉트라고 보통 교정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냐 렉트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동그란 거냐 사각형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와이어, 렉트 와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라운드면은 보통 요거에 지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렉트 같은 경우에는 네모나타 얘기잖아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통상 인치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0.016인치면은 그걸 갖다가 그래서
보통 016 와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라운드는 이제 가장 작은 008도 있죠. 008 아주 얇겠죠. 008부터 010, 012, 014 약간 이렇게 짝수로 올라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018까지 있고 020도 있긴 한데 거의 잘 안 쓰고 018도 우리 집가서 안 쓰죠. 이렇게 해요. 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016을 가장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에 012 같은 거 조금씩 쓰긴 하고 많이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는 쉬워요. 동그라니까. 네, 렉트는 선생님들 좀 주의해야 될 게 렉트는 네모난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잖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빨간 모델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보통 요 길이로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넓은 쪽이 교환면 쪽으로 오게 항상 넣어야 돼요. 그죠? 좁은 쪽이 교환면 오게. 그래서 가끔 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브라켓에 대해서 할 텐데 1925,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중에 가장 크게 쓰는 게 2125예요. 이 작은 걸 먼저 말하거든요. 보통 2125인데 얘가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죠. 얘는 거의 빡빡하고요. 흔히 이제 거의 파이널 와이어로 쓰는 게 이제 1925 사이즈인데요. 1925 사이즈는 얘를 실수로 이렇게 넣어도 안 들어가 어차피 얘가. 근데 문제는 162, 그러니까 여기가 016이고 여기가 022는 있잖아. 162는 이렇게 넣어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와이어 넣어주세요 하면 초보들 막 이렇게 넣어놔. 그죠? 선생님도 그래서 산 것 같은데 제일 크게 두 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헷갈리지 말고 항상 넓은 쪽이 교환면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걸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죠? 네. 설측도 똑같나요? 설측도 똑같아요. 근데 설측은 완전히 정사각형인 와이어가 있어요. 설측은 그걸 또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협측하고 설측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협측은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죠? 치아 사이 간격이 여기는 훨씬 길고 안쪽에서 붙이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붙일 때는 더 센 와이어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거리하고 치아하고 치아 사이 거리가 넓으니까 얘하고 거리가 넓으니까 얘가 좀 세도 들어가. 근데 설측에서는 얘가 되게 좁기 때문에 세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측은 나중에 얘기하기처럼 브라켓 사이즈도 달라요. 슬롯도 한 단계가 낮고 쓰는 와이어도 전부 다 한 단계씩 보통 낮아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 중에 어떤 게 더 우리가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잘 안 이어질 것 같아요? 직사각형이요. 맞아요. 네, 직사각형이 더 안 이어져요. 그러면은 직사각형하고 라운드 중에는 뭐가 더 스티프할까요? 스티프하다는 게 빡빡하다는 뜻이죠. 직사각형.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단면적을 갖는 라운드 와이어랑 렉트 와이어 중에 라운드 와이어가 훨씬 부들부들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막대가 훨씬 단단하잖아요. 이게 또 봉인 경우보다 그렇죠. 그래서 설측에서는 정사각형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사각형 많이 쓰죠. 왜냐면 너무 딱딱하면 설측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보통 가장 우리가 이제 거의 정서처럼 쓰는 게 1925 SS가 거의 파이널 와이어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왜 교정 와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왜 여러 단계로 쓰느냐 하면 쉽게 해서 와이어가 필요한 이유는 와이어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와이어를 쓰지 않는 교정도 있죠. 투명 교정.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재교정 환자도 그 투명치과에서 몇 년 하고서는 다 못하고 중단돼서 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막 발치 교정이 엄청 딥바이트 심한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 투명 교정으로 들어가겠다고 그거를 처음부터 투명 교정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부터 잘못이야. 근데 그걸 뭐 몇 년 하다 당연히 못하고 이제 온 거죠. 그런 환자 엄청 많아요. 왜 우리가 투명 교정으로 모든 케이스를 할 수 없을까요? 왜 굳이 보이기도 안 좋은 와이어를 넣을까요? 치아 하나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아니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지. 하나하나 움직이게. 그러니까 투명 교정의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치아가 움직일 바로 한 0.5에서 1mm 정도씩 움직이니까 그 정도를 움직인 지금의 치열에서 바뀐 후에 치열을 미리 셋업을 해. 그 다음에 그거를 찍는 거예요. 옴니벨 같은 걸로. 그래서 얘한테 끼우면 코에 따라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거든요. 투명 교정은. 얘랑 완전 다르죠. 근데 왜 그 투명 교정은 일반적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발치 교정에 딥바이트 왜 못 쓰느냐? 특히 발치 교정에 진짜 못 쓰죠. 왜냐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치아라는 거는 이렇게
묻혀 있는 거잖아요, 뼈에. 근데 투명 규정 쉽게 해서 얘를 그냥 밀어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둥둥 떠 있으면 밀어도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여기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만 맞아요.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티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정에서 쓰러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발치하고서는 만약에 투명 규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쓰러지겠지 그냥. 발치하러 이렇게 쓰러지면서 끝나는 거지. 옥리되고 막 푸드 인펙션 계속 되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원리상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원리상 불가능한 짓을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보고 이제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 와이어를 넣으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철길 깐다고 얘기하잖아. 그 말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얘 치아가 움직일 때 브라켓에 이렇게 달린 상태로 움직이니까 치아가 쓰러지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 탁 걸려서 쓸 거 아니야 다시. 탁 걸려서 또 쓸 거 아니야. 딱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치체 이동이라고 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철사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단해야 되죠. 얘가 휘면 안 될 거예요. 얘가 이거 같이 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단한 애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이 단단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재질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얘가 단단해야 돼야죠. 그리고 사이즈도 두꺼워야죠. 철도 약하면 뭐 휘어지지 않을까? 이거 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의 1925. 그러니까 여기가 1925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배운 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019인치, 여기가 0.025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치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 단위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쓰는 거여서 전통적으로 그냥 인치로 얘기를 해요. 1925 SS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이 그냥 쇠. 집에 있는 밥그릇. 그거. 그래서 1925 SS가 결국에는 골든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와이어는 걔 하나만 쓰면 돼요. 1925 SS에다 놓고 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그거예요. 1925 SS에 매달려서 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아가 처음에 1925 SS가 치아는 처음에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반듯하게 펴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피고 나서 그 상태로 쭉 밀어줘야 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울퉁불퉁한 애들 반듯하게 피려고 하는데 얘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얘는 역할이 단단해서 그냥 이 위에 길에서 치아가 미끄러질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겨진 치아를 피는 거는 나이타임.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얘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단단한 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와이어의 그 재질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겨진 치아를 천사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투명 교정으로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는 투명 교정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첫사는 확 펴줄게. 그래서 투명 교정 뭐 인비절라인 보면 막 한 5년 6년씩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끝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안 끝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우리 악셀덴트 같은 게 나온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주려고. 근데 그래도 느려. 엄청 느려.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대충. 그래서 나이타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죠. 역할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를 철사를 집어넣으면 구겨진 치아를 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낭창낭창 해야죠. 부들부들해야지 구겨져도 들어갈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얘는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얘처럼 구겼을 때 확 지가 구부러지면은 치아를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얘가 그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약간 팅팅팅팅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야지 얘를 약간 변형해서 딱 넣어놨을 때 치아를 펴려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변형시켜놓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질들을 찾다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그 목적지가 니켈하고 티타늄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만든 합금. 그래서 그걸 나이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재질로 보면 이제 나이타이와 S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리 치과에서 이제 CNT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CNT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나이타이랑 SS 스테인레스 스틸 부들부들한 와이어, 딱딱한 와이어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의 와이어가 이제 전통적인 와이어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 니켈 나이타이에다가 이제 커퍼 구리를 약간 일정 비율로 섞어주면 얘보다도 물성이 훨씬 더 좋은 이제 와이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CNT 커퍼 나이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좀 이렇게 더 좀 개선된 그런 나이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 분류에서는 나이타이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펴주는 게 그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강의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너무 계속 들으면 지겨우니까 아니요 그럼 그냥 켜놓고 선생님도 이제 앞에 놨잖아. SS랑 나이타이를 한 번씩 하나씩 가져보시고 한번 손으로 이제 구겨도 돼요. SS 이거 버릴 거야 그냥. 일부러 버릴 걸 가져왔으니까 SS 한번 이렇게 구부려봐요. 그래서 SS는 잘 안 구부러져. 한번 해봐요 직접. 나이타이랑 SS를 손으로 해보고 이게 SS. 탱탱탱탱하고 이거 SS 한번 구부려봐요. 어떻게 되나. SS는 잘 안 구부러지고 또 구부리면 실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변화가 없죠. 나이타이 한번 구부려보세요. 나이타이. 나이타이 한번 구부려보세요. 어때요? 그리면 다시 돌아와요. 탱 하고 다시 돌아오죠. CNT는 아직 잡지 말고 나이타이랑 SS. 자, 나이타이랑 SS는 선생님들이 굳이 라벨을 보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해도 그죠? 그리고 잘 보면 형태상으로도 나이타이는 이렇게 맨질맨질 열처럼 광이 나. 저기 SS는 광이 나요. 근데 나이타이는 뭔가 약간 광이 좀 죽어 있죠. 먼저 한번 보세요. 나이타이는 보면은 광이 약간 불투명하게 살짝 죽어 있죠. 그래서 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딱 만졌을 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S는 제가 조금 전에 나이타이. SS는 조금 전에 내가 이 구부리는 와이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얘는 구부리는 용도가 아니야. 근데 얘는 마지막에 가서 구부리죠. 교정 마지막에 가서. 왜냐면은 얘는 얘기했듯이 한 번 변형되면은 그 상태로 끝이기 때문에 나이타이는 변형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정을 해서 끝에 다 왔는데 치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치아를 한 개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치 폼을 바꿀 때도 있거든요. 아치 폼을 그럴 때는 이제 얘를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와이어를 쓰죠. 이런 플라이어를 써가지고 구부리거든요. 그래서 SS는 이렇게 구부려야 될 때 보통 여러 가지 플라이어 중에 이 플라이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잡고 구부리면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했듯이 그냥 구부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구부려요. 여기를 구부려보세요 하면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부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점으로 삼아서 얘를 구부리는 거죠. 근데 지지점으로 삼는 점과 다음에 여기 구부리려고 한 플레이어가 잡는 지점과 내 손으로 잡고 구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구부려야 되잖아. 두 점에서 구부려야 되는 거야. 구부리려면.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멀면 멀수록 얘를 이렇게 자꾸 구부리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구부러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라운드처럼 구부러지겠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딱 구부러지게 하려고 하면 얘를 바짝 잡고 구부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라이어가 한 점이고 내 손이 한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되게 가까워야 돼. 가장 가까워. 그래서 나 구부릴 때 보면은 얘를 딱 잡고 나서 얘를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랑 얘를 딱 45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손가락. 그렇게 하고 나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딱 90도. 그래서 교정과 의사들도 와이어 구부리는 것만 딱 봐도 제 시력이 어떻구나 금방 할 수 있다. 잘 못하는 애들이 일단 멀리 잡아 멀리. 이것도 막 이렇게 대충 잡고. 근데 나 보면 이렇게 딱 완전히 파질하대. 얘가 바짝 있대. 그래서 나는 보면 여기 굳은 살 베개 있어. 맨날 그거 그렇게 바짝 잡고 딱 잡고 얘를 갖다가 45도로 구부려주는.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플라이어를 한번 해봐요 지금 해봐요. 하나씩 잡고 한 번씩 구부려봐. 밴드 잘 굴릴 수 있어야 돼요. 45도로 잡고 교정팀 옆에서 봐줄 거 있으면 같이 봐요. 쫙 잡고 45도로 구부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멀리 잡고 구부리지 마. 은 선생님 그리고 신체적 플라이 한번 가져오죠. 시간 될 때 한 번씩들 다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셨죠? 네. 밴딩 와이어 최소한 SS 와이어 90도로 구부리는 거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중간중간 와이어를 끊어가지고 구부려서 넣어야 되고 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원장님들도 교정 안 해도 가끔 교정 환자 와가지고 길고 그러면은 해줘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이가 이거랑 엄청나게 CNT도 하나 줘볼까요? 아 CNT요? 네, CNT는 제가 이제 좀 자랑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나이타이 같은 경우는 낭창하지 않아요. CNT는 제가 좀 개선돼 보자 이럴 점. 되게 보면 좀 신기한데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CNT는 피면 이렇게 어때요? 엿가락처럼 나이타이는 이렇게 피려고 하면 다시 쭉 돌아가죠. 한번 해보세요. 얘를 구부리면 얘는 거의 막 이렇게 엿가락처럼 구부러져요. 그죠? 되게 재밌어. 이거 막 엉망으로 이렇게 막 구부러지죠. 근데 이제 얘는 우리 몸에 우리 입안의 온도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딱 펴지죠. 이거 물이 따뜻한 물 있나? 따뜻한 물 묻어주세요. 지금 찬물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따뜻한 물 나오겠다. 그 나중에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완전히 구부렸잖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만해 씻고 집중을 하네. 다 내려놓고 원래 그렇지 뭐 실습이 다 내려놔 이제 강의에 집중. 예,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제 입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싹 펴지죠. 되게 재밌어. 나중에 해봐. 근데 나이타는 이게 안 되죠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CNT 쓰면 돈을 좀 더 받잖아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또 그러면 좀 막 부러져 또 그러다가 이 입안 온도 정도 되는 미지근하게 이제 딱 들어가면 싹 펴지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CNT가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또 사실 마지막 와이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뭐냐면은 TMA라고 하는 거거든요. TMA고 이제 그걸 베타 나인타임 뭐 이렇게 베타 티타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TMA 와이어는 곡이 너무 비싸서 제가 하나씩만 나는데 얘는 나이타이랑 SS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나이타이는 아까 낭창낭창한 애잖아요. 얘는 탄성이 좋고 나이타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변형이 안 돼요. 얘는 변형을 하고 싶어도 변형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변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규정품 날 텐데 그때 구부릴 때 뭘 써요? 신치백 쓰잖아요. 신치백 사가지고 신치백. 네. 이렇게 생긴 걸로 나이타이 한번 하는. CNT 드려도 돼요? 여기 신치 내가 할게. 신치 주사모니까 이따 써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 구부리고 얘를 갖다가 딱 구부려주면 한 번은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얘는 90도로 한 번 구부러지는 유일한 변형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한 플라이어를 써야지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나이타는 변형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약간 낭창낭창하면서 약간 모양도 좀 변형을 쓰고 싶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중간 성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TMA라는 와이어를 써요. 얘는 또 다른 합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이타이처럼 다 변형도 되고 다 구부러져요. 그리고 구부리고 나서도 얘는 탄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죠. 구부러져요.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나서도 여전히 탄성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중간 정도 성질의 와이어 보는데 잘 안 써요. 일단 너무 비싸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간은 뭔가 항상 안 쓰게 돼. 아예 이쪽이거나 아예 이쪽이거나를 그냥 쓰는 게 편하지. 중간인 거는 다시 말하면 이쪽에도 좀 애매하고 저쪽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이제 교정에서 쓰는 모든 와이어의 종류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오늘 와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와이어는 크게 형태로 봐서는 라운드 와이어와 렉트 와이어가 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와이어는 지름으로 얘기를 하고 가장 작은 008에서부터 2 단위로 짝수 단위로 올라간다. 008, 010, 012, 014, 016, 018, 020.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거의 메인으로 쓰는 건 016이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트 와이어는 항상 좁은 면과 긴 면이 있는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좁은 면을 먼저 얘기하고 긴 면의 사이즈를 얘기해서 보통 사이즈를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925SS 그죠? 머릿속에 정리해보세요. 1925SS가 골든 와이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모든 교정에서 그게 목표예요. 우리는 1925SS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1925SS 상에서 항상 치아는 움직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SS 와이어는 변형이 되지 않는다. 변형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SS 와이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안에 넣을 때도 SS 와이어는 조심해서 넣어야 되고 만약에 너무 많이 휘어져 있어서 SS 와이어가 막 들어가다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SS 와이어는 억지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얘는 빳빳한 와이어니까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치아가 아직 빠듯하게 안 펴졌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얘는 넣어주세요 했을 때 억지로 들어갈 것 같으면 나한테 보통 얘기를 하죠. 먼저 이거 SS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너무 센 것 같아요. 아직 단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근데도 늘 때가 있죠. 좀 센 힘으로 움직여야 될 경우에 그럴 때도 이제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나이타이는 그렇지 않죠. 나이타이는 낭창낭창한 와이어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데나 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타이는 그냥 넣는 거예요. 넣으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런 거 없어. 그냥 넣는 거야. 나이타이는 막 구부려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펴지니까 알아서 펴지면서 가니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CNT는 넣어서 알겠지만 CNT는 잘 들어가죠.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 그냥 아무리 휘어져도 다 들어가죠. CNT는. 그리고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분이 제대로 나요. 그것도 방법이고 구리다기보다 이렇게 틀어서 넣는 거지 방향을. 그 다음에 찬물을 뿌려주면 되겠죠. 진짜 입안의 온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입안의 원래 형태도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얼른 거기 3웨이식 이제 찬물을 뿌려줘. 실제로 더 안 될 때는 막 얼음을 갖다 막 대주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정도쯤 되면 와이어가 상당히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꼭 넣어야 될 경우에는 실제 얼음을 갖다가 잠깐 대줬다가 넣기도 해요. 그거 훨씬 잘 돼요. 나이타이에서는 그 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이타이에 그 짓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교정 잘 못.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 교정과 의사 중에도 나이타이에다가 얼음 대고 있어. 바보같이.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건 CNT에서만 가능한 거고 카포나이타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넣을 때 그 브라켓이 다음 시간에 이제 브라켓에 대해서 할 텐데 브라켓하고 와이어는 얘는 SS는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치아가 틀어져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와이어 이렇게 넣으려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쭉 누리다가 계속 넣으려고 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브라켓 슬롯의 방향을 잘 보고 와이어를 이제 플라이를 딱 잡고 살짝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돌려서 얘를 또도독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넣어야지 쏙 들어가지. 이걸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넣을 때 방향에 주의하고 그리고 항상 넓은 면이 교환면이다. 교환면을 향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중요한 핵심들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됐죠? 네, 나중에 궁금한 저한테 오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브라켓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랑 브라켓만 알면 어느 정도 이제 교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교정을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커버스피라든가 여러 가지 PIP계는 좀 것들 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원장님들도 제 진도에 맞춰서 교정책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엄청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웬만한 세미나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세미나 가봐야 이상한 얘기만 맨날 해주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